나는 한국 지방의 한 작은 마을에서 자랐다. 그곳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나는 언제나 그곳에 전해 내려오는 하나의 도시 전설에 관심이 많았다. 그 전설은 바로 마을 가장자리의 오래된 폐가에 관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 집을 소리 없는 집이라고 불렀다. 소문에 따르면 그 집은 오래전 몇 차례 불행한 사건이 겹치면서 벌어졌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한 가족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사라진 것이었다. 현지 주민들은 그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밤마다 들린다고 했고, 심지어는 빛이 나지 않는 창문 틈에서 그림자가 움직였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나는 고등학교 시절 호기심 많은 친구들과 함께 그 집을 방문하기로 했다. 우리는 여름 방학 첫날 밤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겨 모험을 떠났다.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친구 지수는 입버릇처럼 말했다. 귀신이란 없어. 이 집에서 뭐가 나와도 난 웃어줄 거야. 우리는 폐가에 도착했을 때 그것은 생각보다 더 으스스했다. 문은 반쯤 부서져 있었고 마당은 잡초로 무성했다. 우리는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먼지로 가득 차 있었고 오래된 가구들이 엉망이 된 상태로 흩어져 있었다. 그러나 가장 이상한 점은 끊임없이 느껴지는 차가운 바람이었다. 창문이 거의 없었는데도 말이다. 집안 곳곳을 탐험하던 중 우리는 지하실로 이어지는 문을 발견했다. 호기심이 많았던 우리는 지하실로 내려가기로 했다. 계단은 삐걱거렸고 우리는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조심해야 했다. 지하실은 어두웠고 우리의 손전등 불빛은 긴장한 마음을 더욱 심란하게 했다. 지하실 한쪽 구석에 낡은 술병들과 함께 쌓여있는 상자를 발견했다. 지수는 이걸 열어보자 고 제안했다. 우리는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는 가족 사진과 낡은 일기장이 있었다. 일기장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전하고 있는 듯 했지만 일부 페이지는 찢겨 있었다. 남아있는 페이지엔 집안에서 일어난 알 수 없는 소음과 그로 인해 밤마다 잠을 설친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때 갑자기 우리 중 한 명이 소리를 질렀다. 돌아보니 문 앞에 서 있는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다. 우리는 겁에 질려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서둘러 그 집을 빠져나왔다. 마당을 벗어날 때까지 뒤돌아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조용하고 긴장된 순간은 처음 경험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날 밤 일을 입 밖에 내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그 후로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친구 중 한 명은 매일 밤 악몽을 꿨다고 했고, 또 다른 친구는 자꾸만 그 폐가 주변을 배회하게 된다고 했다. 나는 어느 날 침대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깨어났다. 그것은 책상 위에 물건들이 저절로 움직이는 소리였다. 다시 한번 그 폐가를 떠올리게 만들었다. 그리고 몇 주 뒤 우리는 다시 그 집을 찾아가야겠다는 기묘한 충동을 느끼게 됐다. 이번엔 다시 가서 무엇을 본 것인지 놓친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았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모험을 나섰고 그날 밤의 경험은 우리 기억 속에 영원히 남게 되었다. 우리는 그날 결코 알 수 없는 무언가를 건드린 듯했으며 그것은 우리에게 이상한 끌림과 두려움을 동시에 남겼다. 다시는 그 집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매년 여름이 오면 이상하게 도그날의 기억이 떠오르곤 한다. 그리고 지금도 그 소리 없는 집은 그곳에 그대로 남아 새로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주의 이 이야기는 허구이며 일부 독자에게는 무서울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은 대학 시절 기숙사에서였다. 대학 기숙사는 캠퍼스 외곽에 위치한 낡고 오래된 건물이었다. 나와 내 룸메이트인 지수는 그곳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선택했지만 들어가자마자 느낀 차가운 기운 때문에 후회하고 말았다. 기숙사의 가장 위층에 사는 학생들은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듣곤 했다. 지지직 마치 전자기기가 고장 나서 나는 잡음처럼 들렸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그곳엔 전자기기가 없었다. 그래서 학생들은 곧 이 소리가 뭔가 초자연적인 존재와 관련이 있다고 믿게 되었다. 어느 날 밤 지수와 나는 늦게까지 과제를 하다가 잠을 청했다. 깊은 밤 중 나는 갑자기 깨어났다. 방 안이 싸늘하게 느껴졌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마치 무언가 내 위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입을 벌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다. 그때였다. 문 쪽에서 무언가 스멀스멀 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지지직. 그 끔찍한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눈동자만 굴려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보았다. 방문 아래쪽 틈새로 희미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무언가 검은 그림자가 그 앞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내 심장은 그 순간 얼어붙은 것 같았다. 무언가가 서서히, 아주 서서히 문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것은 사람의 형체이긴 했으나 아주 기괴하고 왜곡된 모습이었다. 그 존재는 천천히 방 중앙으로 다가왔다. 그 형체의 눈과 마주쳤을 때 나는 눈을 감고 말았다.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속삭임으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지익, 지지지지. 그 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 상태로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아침이 되자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내가 눈을 떴을 때 방 안은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지수 역시 무사했지만 어딘가 피곤해 보였다. 직감적으로 그도 같은 경험을 했음을 알았다. 우리는 그날 아침 다른 층의 학생들과 그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들어보니 놀랍게도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여러 명 있었다.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한 가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들 모두가 과거에 방해받고 고민하던 문제가 하나씩 있었던 것이다. 마치 그 존재가 사람의 고민이나 두려움을 먹이로 삼는 것처럼 말이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기숙사에서 이동하기로 했다. 학교에서도 이 사건을 알고 있었지만 낡은 건물 특유의 잡음 정도로 치부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당시 기숙사에 머무르던 학생들 사이에서는 오랫동안 그 사건이 회자되었고 많은 이들이 그 이유로 기숙사를 떠나곤 했다. 마지막으로 그 기숙사를 떠나는 날 밤 나는 감히 다시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대로 남아있던 그림자와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올 것 같아 아찔했지만 다행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지수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했고 마침내 그곳을 벗어날 수 있었다. 물론 이 사건이 일어난 지 몇 년이 흐른 지금 많은 이들이 단순한 상상력이 산물이라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나와 지수를 비롯한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그 낡은 기숙사에 여전히 무언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존재에게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지 지금도 두려워하면서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 서울 한복판 항상 북적거리는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서점이 있다. 이 서점은 낮에는 일반적인 서점처럼 보이지만 밤이 되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근처에 사는 몇몇 사람들은 밤에 서점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수군거렸다. 마치 책장 사이로 누군가 걷고 있는 소리, 희미한 속삭임, 심지어는 조용히 흘러나오는 웃음소리까지. 이 서점의 주인은 김 선생님으로 불리는 중년의 남자였다. 김 선생님은 이 서점을 수십 년간 운영해왔고 낮에는 친근하고 다정한 인상이었으나 밤이 되면 서점에서 밤을 새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는 손님들에게 항상 말하곤 했다. 여기서는 책을 읽고 싶어도 밤에는 오지 마세요. 어둑한 시간엔 특이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어느 날 이 서점에는 대학생인 지연과 그녀의 친구 수진이 방문했다. 지연은 도시 괴담을 좋아하는 호기심 많은 학생이었고 수진은 친구의 그런 호기심에 자주 휘말리곤 했다. 둘은 김 선생님에게 밤의 서점 이야기를 듣고는 직접 확인하고 싶어졌다. 지연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밤에 한번 와보자. 그냥 괴담일 수도 있지만 진짜라면 재미있을 거야. 수진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친구를 이길 수는 없었다. 그들은 서점이 문을 닫는 시간에 맞춰 숨어 들어가기로 계획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상점 뒤편 작은 창문을 통해 조용히 서점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내 숨죽인 채 책장 뒤에 몸을 숨겼다. 김 선생님이 문을 걸어 잠그고 퇴근하자 서점은 이내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서점은 놀랄 만큼 변화했다. 먼저 가장 눈에 띈 것은 서가에서 책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책들이 마치 누군가의 손에서 다루어지는 것처럼 아주 서서히 움직였다. 두 사람은 깜짝 놀랐지만 서로를 확신시키며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잠시 후 서점 안에 있는 오래된 스탠드에서 은은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그 빛은 서점 안을 신비롭게 비추며 천천히 이리저리 흔들렸다. 두 학생은 너무 두려워 더 숨을 수밖에 없었다. 갑자기 책장 사이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저 멀리서 다가오는 발소리에 두 사람은 긴장으로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누구세요? 지연은 간신히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발소리는 잠시 멈추더니 다시 가까워졌다. 그때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긴 오면 안 되는 곳이라니까요. 그 목소리는 어딘가 슬프고 고요했다. 두 학생은 얼어붙은 채로 서로를 바라봤지만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다. 그들은 충동적으로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서점을 빠져나왔고 다시는 그 서점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 후로도 학생들은 그날 밤의 이야기를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저 모험으로 시작한 일이 너무나도 무서운 경험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후로 서점은 아직도 그대로 있었고 김 선생님 역시 변함없이 서점을 지키고 있었다. 다만 두 학생은 여전히 밤이면 누군가 서점 안을 돌아다닌다는 소문을 들을 때마다 소름이 돋곤 했다. 어느 날 지현은 우연히 지역 신문에서 이 서점의 50주년 기념 기사를 읽게 되었다. 그 기사에서 그녀는 과거 이 서점이 사실 김 선생님의 어머니에 의해 운영되었고 그녀가 책을 정리하다 사고로 서점에서 유명을 달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로 김 선생님은 어머니의 유지를 이어받아 서점을 계속 경영해오고 있었다고 한다. 그 순간 지현은 밤마다 서점에서 들리던 발소리와 목소리가 누구였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그곳은 어머니와 김 선생님만의 공간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다. 그렇게 서점의 밤은 여전히 어머니의 모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